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혜나TV의 신혜나입니다. 네. 연아TV 오랜만에 놀러왔어요. 완전 오랜만에 네. 오셨어요, 진짜. 또 우리 은하 언니를 모시게 된 이유는 네. 아무래도 은하 언니도 이제는 한국에 오신 지 좀 오래되셨고, 그쵸, 예. 저번에 지금 한 며칠 전에 이제 송혜 선생님이 그쵸. 타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송혜 선생님에 대한 우리 탈북민들의 감정이 어떤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송혜 선생님이 황해도 재령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동안 뭐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북한에 대한 애정,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 진짜 많이 내셨는데, 송혜 선생님을 좀 그동안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언니는? 저는 송혜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그냥 네. 그 전국 노래자랑인가? 네네. 그거를 제가 한국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송혜 선생님이 진행하는 거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하면 정말 볼만한 가요 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노래자랑에 조금 애착이 갔던 이유는 송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북한 출신이시고 그리고 아직 북한에 가족이 남아 계시고 그리고 서원이셨대요. 그게 왜냐하면 그 황해도가 고향이시잖아요. 네. 황해도에 가서 그 자기 식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전국 노래자랑에 그 MC를 한번 해보는 게 서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거든. 뭐라고? 아버지의 고향이 청진이세요. 근데 청진에 가면 이제 바닷가 근처에 가면 아무래도 그 바닷가 비린 냄새 같은 게 확 풍겨오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그 머릿속에는 그 비린내라고 해야 되나? 짠내. 그 짠내가 아버지한테는 향수병이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계속 언니 위로 이제 언니가 결혼하면서 애 2명을 낳았잖아. 근데 걔네 붙잡고 이제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 고향에 가가지고 정말 우리 중조 할아버지죠. 중조 할아버지 묘에 가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소주 한 잔 부어드리고, 이제 할아버지 고향에 가면 바다 냄새가 나는데 거기 가서 정말 마음껏 뛰어놀자꾸나 라는 말씀을 저희 아버지가 계속 하셨어요. 근데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뭔가 우리 아버지도 계속 저런 말을 하고 사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고향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야속하게 돌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이 나는 들었던 것 같아. 그 송혜 선생님은 또 북한을 다녀오셨잖아요. 그쵸. 전 북한에 있을 때 송혜 선생님 봤거든요. 봤어? 네. 그 금강산에 막 들어와가지고 그때 주현미랑 뭐 이미자, 저 누구지? 김연자였나? 김연자. 네, 막 그런 선생님. 사람들 와가지고 막 한국 발성의 한국 창법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저 할아버지는 참 그냥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치. 근데 나중에 송혜 선생님 인터뷰를 보니까 북한 당국에서 자신을, 송혜 선생님을 그 재령에 데려갈 줄 알았대요. 고향 안 땅에. 데려갔대요. 1.4 때 송혜 선생님이 부산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 미군, 그러니까 그 국제시장의 그쵸. 주인공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송혜 선생님 원래 본명은 송복희. 송복희. 네, 복희예요. 여자 이름. 그럼 북한에서 아버지가 직접 붙여준 준 이름은 송복희죠. 근데 왜 그러면 송혜가 됐느냐? 그러게. 그 배 타고 바다로 대한민국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바다 해자를 붙여서 예명으로 송혜라고 지으신 거예요. 정말.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송혜로 이렇게 살아오셨고, 대부분 또 송혜 선생님 하면 코미디언인 줄 알잖아요. 그쵸. 코미디언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송혜 선생님 나름대로 엘리트예요. 그 시절에, 그 옛날에, 해주 예술학교라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예술학교인데, 한반도에서. 거기서 성악을 전공했어요. 정말. 아니,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셨구나. 우리 또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아요, 언니? 네, 뭐. 그때 1.4 때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국군에 입대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그 타자수, 그러니까 통신병 같은 거로 입대를 하신 거예요. 영리하셨구나. 똑똑하셨나봐. 그런데 우리 이제 좀 있으면 6.25도 오지만 7월 27일 북한에서는 언니 7.27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무슨 승리의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전승기념일. 전승기념일. 네. 그쵸. 왜냐면 7.27이 엄연하게 따지면 남일이랑 뭐 중국이랑 러시아 이렇게 내려오고 또 미국,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해갖고 연합군 이렇게 그 판문점에 앉아서 그러니까 정전 협정이지 정전 협정은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거를
전승기념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승리로 이끈 날인 거예요. 미국 놈들을 무릎을 꿇게 했고 뭐 이렇게 북한에 있을 땐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전승기념일이라고 하는 그 7.27의 그 역사의 현장의 그날 성애 선생님이 제일 먼저 휴전이 되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일 먼저. 이분이 타자씨였잖아요. 네. 이 상부로부터 명령이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하달한다 하면서 53년 7월 27일 뭐 22시 기준으로 모든 전쟁을 휴전한다. 그래서 이분이 덜덜덜덜 떨면서 그걸 쳤대요. 그 역사의 현장에 성애 선생님이 그걸 제일 먼저 알고 타전한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는 막 이렇게 작고 귀여우시고 통통한 이런 그 성애 전국 노래자랑 하는 그분이 아니라 어릴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그리워진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성애 선생님 하면 그분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녀 일남. 그러니까 일남 이녀죠.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있었어. 네. 예대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자꾸 아버지 보고 오토바이를 사달래요. 그래서 성애 선생님은 안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가 안 된다면 누구한테 대부분 애들이 엄마죠. 엄마한테 졸랐어요. 근데 성애 선생님 부인 이름이 석옥이야. 석씨예요. 그래서 그 석옥이 여사가 아들이 너무 사달라니까 사준 거예요. 사주고 1년 후에 정확하게 지금의 한남대교에서 교통사고가 나죠. 아이고. 그때 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23살짜리. 아이고. 정말 얼마나 한스러울까 그게. 막 한창의 청춘인이 아들을 잃었어요. 아이고. 그 평생을 이분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또 1.4.5때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얼마나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겠어요. 그때 시대 땐 또. 근데 그 아들을 잃었으니까 이 부부는 평생 그걸 이 마음에 안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이해할 만한 심정이고 아마 그 살아서 숨을 쉬고는 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지옥에서 두 분이 사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은데 그래도 정말 더 대단하신 게 사실 나는 유나한테서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걸 몰랐었거든. 왜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통일이 된다라는 그 말씀도 저희 같은 사람한테 많이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정말 너무나 밝은 환경에서 잘 자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정말 마음속이 타들어갈 정도의 아픔이 있다라는 거는 몰랐네. 근데 우리 또 성애 선생님은 마지막 방송을 5월달까지 하셨어요. 전국 노래자랑을. 네. 그래서 또 최장수 그 노래 경연 진행자로서 기네스북에 올라오셨대요. 그쵸. 제가 그 정로에 낙원상가에 갔는데 그 앞에 송해거리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성애 선생님 이렇게 말하자면 동상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오신 거예요. 근데 따님이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성애 선생님이 같이 오셨다고? 아니, 거기에 와서 이제 이렇게 부추기고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한 4년 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따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키도 작으시고 귀여우시잖아. 너무 왜소한 체격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선생님 제가 작은 거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야 반갑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제가 뭘 걱정했냐면 이게 이렇게 눈이 풀린다 그러잖아요. 눈을 딱 보는데 전기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안쓰러워서 사진을 안 찍었어요. 괴롭히는 게 될까봐. 워낙 연세가 있으셨고 또 그때 당시 뭐 4년 전이라면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뒤니까. 맞아요.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때인데 따님이 이제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애 선생님을 뵀어요. 그래서 자기 소개도 드렸었고. 어머, 영광이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셨다고 할 때 더 막 이렇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구면이니까. 그 자꾸 귀엽던 할아버지가 이런 참 많은 인생과 또 역사를 써오셨구나. 그냥 탈북민들이다 보니까 우린 또 신이상 가족이니까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실향민들에 대한 아픔을 좀 알다 보니까
더 송혜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살아생전 그렇게 그리워하셨던 고향 땅인데 정말 돌아가셨잖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무섭기도 하고 내 입장도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정말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면 하늘나라 가셔서 부디 그곳에서 먼저 돌아가신 아드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북에서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가족을 네. 정말 만나셨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쯤 항해도 가 계시지 않을까요? 예, 여행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지 내 고향이 그러시면서. 그치. 예. 항해도 특산물이 있어요? 뭐 음식 자랑. 항해도 하면 일단 땡해도. 항해도 사람 너무 착하니까. 그쵸. 근데 항해도는 이제 그 신해방지고 김일성이 그 6.25 전쟁 때 그렇게 노력을 해서 뺏어온 지역들이 진짜? 거기 다 항해도 지역이잖아요. 왜냐면 황금 벌판. 북한 같은 경우 산하고 뭐 산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항해도만 유일하게 곡창지대죠. 항해도 쌀이 북한에서 맞아요. 예. 그래서 항해도는 먹고 사는 게 좀 다른 곳보다 풍족해서 땡해도라고 했다고 할 정도죠. 예. 참, 그 벌판에서 나는 쌀밥 정말 하늘나라에서 식구들과 정말 마음껏 드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또 은하 언니랑 저랑 송혜 선생님의 얘기를 다뤄봤고요. 저희가 또 빠뜨리거나 더 추가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